제가 살짝 점심시간 직전에 드렸던 문제를 같이 해보면서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R 계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employees 테이블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 계시나요? 여기 접속 계정 부분이 HR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employees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거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확장을 하셔가지고요. 확장을 하셔가지고 컬럼 이름들을 보시면서 SQL 문장을 작성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여기 떠 있죠. employees를 클릭을 하시면 코드 편집기 부분에 테이블의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요. 컬럼은 모두 11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11개의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커멘트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은 뭐다, 두 번째 컬럼은 뭐다, 세 번째 컬럼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그 커멘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 죄송합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뭐 이런 커멘트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컬럼 열이라고 하는 탭에서는 컬럼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컬럼의 이름들과 각 컬럼이 저장하고 있어야 될 데이터의 타입들과 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넘버라고 하는 건 숫자 타입이고요. 바차2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타입이고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날짜 타입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테이블이 넘버, 바차2, 데이트면 거의 다 돼요. 데이터 타입이. 그 다음에 널러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고요. 비어있는 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널러블이라고 하는 곳에 ye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비어있는 셀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first name과 그 다음에 last name이 있는데요. first name은 널이 가능해요. 그리고 last name은 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실제로 셀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의 구조만 살펴봤을 때 first name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ast name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살짝 바꿀 건데 이름이라고만 했는데 그때 이름은 뭐 이름이 뭐 J로 시작한다거나 이름에 알파벳 E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last name으로만 우리가 검색 조건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코멘트를 작성을 해 드릴게요. 뭐 그런 거고요. 뭐 컬럼 이름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만 드리면 employee ID는 직원의 ID란 뜻이니까 4번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first name 이름이죠. 우리나라 치면 이름. 그 다음에 last name 성. 우리나라 성. 영어식은 그 성이 뒤쪽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회사 이메일.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 그 다음에 hire date 입사 날짜. job ID. 이거는 직책인데 직책의 아이디가 문자열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문자열로 돼 있다는 얘기고 셀러리 한 달 급여 그 다음에 커미션 PCT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수당의 퍼센트 이거는 1년 연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없는 상태에 1년 급여의 몇 퍼센트를 특별 수당으로 받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매니저 아이디는
그 직원의 매니저가 누구냐를 찾을 수 있는 매니저의 4번. 매니저의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그 부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탭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보시면 로우가 전체 몇 개가 있냐면 1번부터 107번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7개의 레코드가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요. employee ID,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 날짜, 그 다음에 job ID, salary, commission PCT, 매니저 ID, 디파트먼트 I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름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은 요거는 할 거예요. 우리 연산자 사용하시는 방법 연습을 좀 할 거고요. first 이름과 성을 이어서 붙여서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름이 J로 시작한다. 여기서 이름은 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컬럼 이름은 last name이죠. 검색 조건을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first name과 last name을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고 last name이 J로 시작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름이 아니라 성. last name. last name이 영문자 2를 포함하는 직원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출력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할 때 이름은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문제를 이렇게만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테이블 구조 확인. 테이블 구조 확인은 describe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쉽죠? 그렇죠?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에 describe 테이블을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describe라고 하는 단어가 기술하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컬럼 이름 11개, 컬럼 이름 11개, 각 컬럼들이 널이 될 수 있는지, 널이 될 수 없는지, 널이 돼도 괜찮은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데이터 타입 이거를 보여주는 게 describe. 간단하게 DESC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DESC 대신에 describe라고 전체 단어를 다 쓰셔도 돼요. 어저께 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describe를 먼저 하는 경우는 뭐 때문이냐면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컬럼 이름들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얘가 컬럼 이름이 뭔지, 얘는 컬럼 이름이 뭔지, 얘는 컬럼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describe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저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성이 J로 시작하는 직원들의 4번 이름을 출력하자.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select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검색을 하는 거죠. select from.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이 J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rder by는 없어요. 그래서 select from where까지만 있으면 되고요. 자, 우선 테이블 이름을 먼저 써보면 employees를 사용하시면 돼요. employees. 그렇죠? 출력할 것은 4번이기 때문에 employee underscore id. 컬럼 이름에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employee id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우리가 붙여서 출력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first name 그 다음에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last name을 그냥 붙여버리면 공백이 없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두 개 단어가 붙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왕 조금 보기 좋게 하려면 이 사이에
빈칸 하나를 가지고 있는 문자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넣어주면 좋을 거고 여기를 as 별명 얘는 너무 길잖아요. 일단 놔둬볼까요?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에요. select 끝났고요. 4번과 이름을 검색하자. 4번과 이름을 검색하자. employees 테이블에서 last name이 J로 시작합니다. 자 조건이 last underscore name이고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일치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일치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비슷하다. 무엇과 비슷하다? J로 시작한다. 이거죠. 첫 글자는 J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된다. 글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J 그냥 한 글자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게 J로 시작하는 이.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4번, 179번하고 195번 두 명밖에 없군요. J로 시작하는 게. 찰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벤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존슨, 존스. 자, 근데 여기서 그 컬럼 이름 보세요. 컬럼 이름이 우리가 연산자 사용한 거 그대로 컬럼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실제로 테이블 출력한다. 뭐 프린트문 가지고서 얘네들을 출력한다라고 한다면 요 컬럼 이름이 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s 하고서 별명을 주는 거죠. 별명을. 뭐 한글로 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주셔도 돼요. 한글로는 뭐 직원 이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직원 이름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내용인데 표시가 될 때 as가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여기서처럼 이거랑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영어로 그냥 employee nam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공백이 없어요. 그죠?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따옴표로 굳이 안 묶으셔도 괜찮아요.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얘와 얘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라고 이름이 하나의 이름이다라고 알려줄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공백이 없으면 굳이 따옴표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럼 여기가 employee name 이렇게 나오죠. name 이렇게 나오고 이건 없어도 돼요. 이렇게 없어도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차이는 있네요. 따옴표로 묶어준 것과 안 묶어준 거의 차이는 있죠. 따옴표로 안 묶어주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경해서 보여주고요. 따옴표로 묶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두 번째 되셨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이가 포함되어 있거나 대문자 이나 소문자 이가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본과 이름을 출력하자 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요. 검색할 내용은 똑같네요. 4번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겠네요. select from employees 그리고 4번은 employee ID 그 다음에 이름은 first name과 first name 그 다음에 공백 하나를 포함을 하고요. 공백 하나를 포함하고 last name 이거를 별명을 주는 거죠. employee name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조건절이 조금 바뀌죠. 조건절이 뭐냐면 성만 가지고 검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last name이 대문자 e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like 검색이에요. like 검색이고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e가 들어가면 되고 뒤쪽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예요. 또는 last name이 like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 소문자 이 뒤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거죠. last name이 대문자 알파벳 E를 포함하거나 last name이 소문자 알파벳 E를 포함하거나 이게 or로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꽤 많죠. 몇 명이 검색이 됐냐면 49명이 검색이 됐습니다. 이 옆에 그 끝에 있는 숫자만 보시면 몇 명인지 레코드 개수를 알 수가 있고요. 레코드 49명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앞에서부터 몇 개만 좀 보죠. 앞에서부터 몇 개만 보면 렉스, 드한 아마 렉스까지가 이름일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드한 여기가 성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가 우리는 어디에서만 보기로 했냐면 성에서만 보기로 했죠. 성에서만 보기로 했으니까 드에서 아마 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드에서 이가 들어갔을 거고요. 언스트라고 되어 있군요. 언스트에서는 이가 대문자 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로렌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문자 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버그라고 하는 성에서는 소문자 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다른 분은 질문 없으신가요? 어떤 거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네. 자, 혹시 검색을 이렇게 하신 분 안 계세요? 똑같은 문장인 select from까지는 똑같고요. select from까지는 똑같고 where에서 여기를 last name in 이렇게 하고 여기를 %e 그리고 쉼표 앞뒤로 %를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뒤로 %를 붙여서 소문자 e 이렇게 하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실행하면 결과가 위쪽이랑 결과가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이거는 에러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에러 없어요. 문법적으로 에러가 없고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됐다라는 건 뭔가요? 검색된 레코드의 개수가 0개. 검색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검색된 내용이 없다. 왜 검색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왜 여기서는 in을 쓰면 안 되고 성이 대문자 1을 포함하거나 또는 성이 소문자 1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왜 5어를 써야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이 웨어절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last name이 같다예요. 같다. 무엇과 같다? %e %랑 같다. 또는 그 다음에 last name이 같다 %e 이 뜻이에요.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위에 있는 where절은 이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세 글자 첫 번째 글자가 %고 두 번째 글자가 2이고 세 번째 글자도 %랑 같은 문자열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열은 없죠. 이런 문자열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성이 세 글자여야 되고 첫 번째 글자가 퍼센트고 두 번째 글자가 소문자이고 세 번째 글자가 퍼센트라고 같다라고 하는 검색을 한 거예요. 같다라고. 이는 변수의 값이 첫 번째 값과 같거나 또는 변수의 값이 두 번째 값과 같으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like는 비슷하다죠. 비슷하다. 같다가 아니라 비슷하다예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점심시간에 질문 주신 분 답변 됐나요? 이 내용을 질문하셨죠? 네. 자, 위쪽에 있는 문장은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오라클의 함수 중에서 문자열 관련 함수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한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문자열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퍼. 여기에다가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컬럼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어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문자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로어예요. 로어 다음에 컬럼 이름을 넣어주시면 이거는 모든 그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예요. 이것만 이용하시면은요, 조건절을 간단하게 하나로만 써도 돼요. 자, from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select employee ID, first name과 last name을 이름으로 from employees. 자, 그 다음에 where절만 더 있으면 되죠. where절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씌우는 거예요. 어퍼를 씌우셔도 되고 로어를 씌우셔도 돼요. 어퍼를 씌우게 되면 last name 이렇게 할까요? like 검색을 이렇게만 like 검색을 하면 끝나요. 소문자인 거는 비교 안 해봐도 돼요. 만약에 여기를 로어를 썼다면 여기는 소문자 2라고만 비교하시면 돼요. 아까 결과가 49개가 나왔었죠. 여기서도 49개가 똑같이 나오면 돼요. 몇 개죠? 49개. 49개 맞죠? 그렇죠?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last name일 거란 말이에요. last name. 저 last name을 전부 다 대문자로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하는 거죠? 대문자로 먼저 변경을 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변경하면 D, E, 대문자 E가 되겠죠. H, A, N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알파벳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요. 대문자 E가 들어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소문자 E, 대문자 E는 없고 소문자 E만 있지만 대문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해 놓고 대문자하고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해 놓고 소문자로만 비교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대문자 소문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어퍼나 로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한국어에서는 근데 영어같이 대소문자 개념이 있는 이런 문자들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소문자를 전부 비교하지 않고 대문자로만 비교하거나 소문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할 때 검색어 굳이 대문자로 막 이렇게 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문자로만 하고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대문자가 있는 것도 그 검색 결과를 주고 소문자가 있는 것도 검색 결과를 주죠.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대문자로 넣든 소문자로 넣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자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함수들은 제가 뭐 시간을 내서 딱 정리를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교재 그 파트 2에 보시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문제 몇 번 해서 문제 하나당 함수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졸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씩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교재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름에 이가 들어가 있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쉬워요. 전화번호는 컬럼 이름이 폰 넘버다라고 하는 걸 먼저 찾으시면 되고요. 011로 시작하는 거죠. 자, 폰 넘버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디스크라이브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디스크라이브 이거죠? 요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표준 SQL 문장이 아니라고 했죠. 디스크라이브. 폰 넘버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은요. 이거 문자열이에요. 숫자 아닙니다. 문자열. 문자열인 이유는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폰 넘버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뭐뭐뭐 점, 뭐뭐뭐 점, 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자리네요. 숫자가. 네. 그 중에서 011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자. 예요. 그럼 자, 이것도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있겠죠. 테이블은 전부 다 employees고요. employees. select는 우선 4번이니까 employee id. 이름은 이렇게 쓰자고 했죠.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여기다 이 다음에 쉼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first name과 last name을 붙여서 employee name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 쓰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폰 넘버. 이렇게 하면 하나씩 셀렉트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셀렉트,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있죠. 두 번째 셀렉트, 여기 쉼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셀렉트. 그리고 여기를 들여쓰기해서 셀렉트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from employees. 그 다음에 조건식 써주면 되는 거죠. 조건식은 전화번호기 때문에 phone number 여기서도 like 검색이에요. like 011 그 다음에 몇 자리인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결과들을 보시면 결과가 전체 몇 건이 나오냐면 35개의 결과가 나오고요. 저는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가 다르지 않으면 전부 똑같이 35개일 거예요. 전화번호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011 하고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뒷자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자릿수가 좀 다 똑같군요. 네, 자릿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뭐 조건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급여를 보는 겁니다. 급여를 보는 거고요. 네, select from where. 여기는 정렬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order by까지. order by.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순서가. 검색하겠다. 무엇을 from 무슨 테이블에서 where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테이블 이름부터 먼저 쓰면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이에요.
자, 우리가 검색할 거는 4번이죠. employee ID. 이게 첫 번째 검색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검색할 내용은 이름. first name과 공백을 붙여주고 last name을 써주면 되겠죠. 이거를 employee 이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으니까 쉼표. 급여도 할 거죠. 급여는 셀러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셀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이 아니고요. 셀러리. 이렇게 3개 있으면 하나, 둘, 셋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급여가 3,000 이상 5,000 이하예요. 자, 급여는 셀러리 크거나 같다 3,000. and 3,000 이상 5,000 이하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이 아니에요. 3,000 이상이고 5,000 이하인 거죠. 셀러리가 5,000 이하. 셀러리가 3,000보다 크거나 같다. 셀러리가 5,00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순서는 셀러리의 무슨 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descending이라고 하는 거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ascending은 기본이 오른 차순이니까 ascending은 생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림차순은 descending은 기본값이 아니니까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체 몇 명이 검색이 되냐면 여기 4,800을 받는 데이비드 오스틴이라고 하는 직원부터 3,000을 받는 앤서니 카브리오라고 하는 직원까지 25명이 검색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요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셔도 돼요? between 맞습니다. salary between 3,000 and 5,000.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where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쓰셔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잘 되세요? 네, 잘 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엇을 검색하자. 그러니까 select from. 테이블은 전부 다 employees. 그다음에 where. 수당이 있고 수당이 있는. 조건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수당이 있는. 그 다음에 order by 없네요. order by 없으니까 select from where. 딱 요걸로 끝나는 문장이군요. 그죠? 별다른 거 없죠?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검색할 거는 4번. 4번은 employee ID.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색할 거는 이름이죠. 이름 또 붙일게요. first name과 공백 하나 붙여주고 last name. 별명 주면 되죠. employee name. 쉼표. 샐러리도 검색하자예요. 그죠? 샐러리도 검색하자. 그러면 샐러리. 마지막으로 연봉. 연봉은 여기 없어요. 그죠? 연봉은 컬럼 중에 연봉은 없으니까 이거는 계산하자예요. 계산하자. 자, 그럼 계산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월급이 얼마냐 하면 샐러리고요. 곱하기 12개월을 받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1 더하기
퍼센티지는 이거죠. 커미션 PCT죠. 커미션 언더스코어 PCT.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명을 주면 더 좋겠죠. 일단 별명을 주지 말아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조건은 이거죠. 커미션 언더스코어 PCT 널이 아닌 is not null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셀러리가 나오고 연봉이 나와요. 근데 이 연봉 부분을 보시면 employee ID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employee name salary 근데 여기는 별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어때요? 계산 공식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죠. 요거 보기 싫단 말이에요. 요거 보기 싫으니까 여기도 이름처럼 as 하고 별명을 주는 거예요. annual salary. 저러면 연봉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죠? 1년 동안 받는 셀러리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계산은 잘 됐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셀러리 다음에 커미션 PC 문제는 없었지만 커미션 PCT를 한번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문제 없었던 부분이에요. 문제 없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계산 이 값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번 145번 이름은 존 러셀이라고 하는 직원이고요. 존 러셀이라고 하는 직원이고 한 달 급여가 14,000이에요. 14,000. 12달을 받겠죠. 12달을 받을 거고요. 이게 1년.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1년 급여가 될 거고 여기다 곱하기 1 더하기 몇 퍼센트? 40%를 받는 거예요. 40%. 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4를 하자라는 얘기죠. 곱하기 1.4. 그럼 그게 23만 5,200? 23만 5,200이군요.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가 되네요. 23만 달러면. 이렇게 계산이 맞겠죠? 14,000이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뭐 맞겠죠? 하나만 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select 14,000 곱하기 12 여기다 곱하기 1 더하기 여기 0.4라고 돼 있죠. 0.4 그럼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 테이블 이름이 없으니까 이때 사용하는 게 듀얼이에요. 듀얼의 의미는 뭐다? 단순하게 select from에서 이 문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상의 테이블 이름. select from이라고 하는 문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상의 테이블 이름이 듀얼이에요. 그래서 SQL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 하나, 이렇게 간단한 식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select from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테이블 이름이 필요하고 그냥 가짜 테이블 이름 하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짜 출력할 때 바로 이 구문을 썼었죠. 저희가 select sysdate from dual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23만 5,200 나왔죠. 23만 5,200 아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 23만 5,200 계산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어요. 다른 것도 잘 됐겠죠.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퍼센티지가 뭐 40, 30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0.4 이게 40%란 뜻이고 뭐 0.3 그러면 30%란 뜻이고요. 0.15 그러면 15%란 뜻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0.4 곱하기 1.4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1년 연봉의 40%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거를 받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연말에 이렇게 받으면. 그죠? 네, 여기까지가 그 점심시간 직전에 제가 드렸던 문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거 계산식을 이렇게 SQL 문장에다 직접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었던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그 별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널이다, 널이 아니다 이거 검색하실 때 is null, is not nul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플로이 테이블의 내용 이제 거의 아시겠죠, 이제. 네, 4번 이름, 성 이렇게 있는 거고 이메일 주소. 아마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게 없죠. 보시면 뭐 골뱅이 어디.com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요게 그 회사 어느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다. 그러면 앞에 아이디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 직원들의 회사 아이디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oracle.com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에 저장할 때 이렇게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그것만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아마도 전화번호는 뭐 지역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번호일 거고요. 제가 미국은 번호 체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런 걸 테고 입사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 아이디가 있고 샐러리, 커미션. 이게 그러니까 너린 사람들은 뭐냐면 너린 사람들은 연말에 커미션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널이 아닌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커미션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커미션을 받는다.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좀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잡 아이디 쪽을 한번 좀 볼까요?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의 잡 아이디를 보면 아이디가 뭘로 시작하고 있죠? SA로 시작할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커미션이 널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SA로 시작해요. SH 뭐 이런 사람들도 커미션이 없어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나중에 다른 테이블을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SA가 세일즈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사원.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연봉보다 자기가 영업하는 거에 따른 어떤 수당, 네, 영업 성과에 따른 수당.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그 테이블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뭐 1억을 했다. 그럼 거기에 40%는 내 몫이다. 뭐 이런 거고 영업을 했는데 뭐 1,000만 원만 판매를 했다. 그럼 거기에 40%가 내 몫이고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그래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구직의 연봉 체계하고요. 영업 직원들의 연봉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일 거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아이디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EMP랑 똑같아요. 여기 100번이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여기 100번.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니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니나라고 하는 사람의 매니저가 100번이다. 그럼 니나의 관리자는 스티븐 킹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는 매니저가 102번이에요. 이 102번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렉스 드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매니저인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다른 테이블, 예를 들면 디파트먼트와 같은 이런 테이블을 찾아가 보면 이 숫자가 90번, 100번, 30번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이 어떤 부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또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런 것들도.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연습 문제에 대한 것들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 3번에서 했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당이 널이 아니고 매니저가 있고 직책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출력해라. 요거랑 똑같은 거를 employees 테이블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뭐 직책이 매니저랑 클럽 요렇게는 없을 거고 아마 비슷한 다른 거를 찾아서 하면 될 거예요. 비슷한 다른 거를 찾아서 뭐 그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되실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